또 우리 김프로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 오늘은 네, 어떤 헤드라인 주세요. 잇따른 규제 완화에 줄어드는 매물 매매 하락폭 축소. 제가 이제 사실 부동산의 문외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로 좀 정평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제 금요일 날 이 미스터 마켓 생긴 이후로 금요일은 대체로 이 부동산 뉴스에 할애하는데 처음입니다. 하락폭이 줄었다라는 뉴스가 32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는데 32주 만에 32주간 하락세였어요. 네. 32주 만에 하락폭의 감소가 있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무슨 보면 의미냐면 안 하락했는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32주 동안 이 가격 지표가 빠졌어요. 근데 32주 동안 계속 전주 대비보다 더 이렇게 하던 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빠지다, 2% 빠지다, 3% 빠지다, 4% 빠지다가 3% 빠졌다는 3% 거죠. 빠졌다. 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부동산 시황에 대한 거를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도 봐봐라. 계속 빠지다가 살짝 고개 들어야지 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그 주간 단위의 어떤 이 부동산 시황보다는 매크로한 금리 환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어떤 부동산 동향이라든지 네. 그리고 정부의 어떤 큰 그 정책적 변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서울의 변동률 기준으로 봤을 때요 0.67%로 집계가 되면서 32주째 빠졌는데 지난주에 0.74였거든요. 이게 줄었는데 32주 만에 줄었다 이런 거죠. 이게 언제부터냐 32주라는 게 작년 5월 마지막 주부터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하락하는데 계속 낙폭을 키워오다가 일단 멈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도 차트를 하나 좀 보여주세요. 전국적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 마이너스 0.67이라고 했죠. 인천이 계속 낙폭이 큽니다. 1% 넘어갔던 건데 저것도 낙폭이 좀 줄긴 했는데 0.99 경기가 0.86 수도권이요 보면 이제 좀 진하게 돼 있는 게 많이 빠진 데거든요. 보면 수도권이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종. 많이 빠진 데가 이제 세종은 뭐 조금 다르게 봐야 되고요. 저기는 워낙에 정말 많이 올랐던 데죠. 그래서 작년부터 낙폭이 가장 큰 데는 뭐 단연 세종이고 그다음에 경남 부산도 그다음 권역이고 대구. 그러니까 대도시 밀집 쪽에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고 저 강원도나 제주도는 거의 무풍지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거래도 전 대표님 지역구 좀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산 남천 쪽이 이제 급락으로 이제 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기상도를 또 매주 체크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장님 사실 남천동에 남천동 거의 맞아요. 너 소장 남천동 살제 그거 아닌가? 거의 맞습니다. 거기가 삼익비치가 있는데 네. 그 광안리 옆에거든요. 거기 이제 엄청 지금 빠지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오른데 부산에서 네. 삼익비치 재건축이 네. 어떻게 보면 이 전국적인 이벤트거든 거기가. 이 전국적인 부동산 기상도를 정프로가 진행하는 3프로의 집으로 해서 집으로 녹화했구나. 어저께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나오죠. 이번 주말에 나오죠. 오케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서울 수도권 지역의 낙폭이 여전히 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부동산원 관계자의 코멘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있고 연초에 접어들면서 매수 문의가 한산한 상황인데 어쨌든 매물이 조금 주는 효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사실은 뜯어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규제 완화책을 연달아서 계속 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마 가장 부동산 쪽에서 바쁜 지역 하나만 꼽으라면 부동산 중개 소기업 기준으로 강동구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둔촌이죠.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도 많지만 이게 급변하는 거죠 상황이. 네. 예를 들면 8년 전매 제한에서 1년 제한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쪽의 부동산한테는 이제 이번에 청약한 분들 당첨된 분들이 원래는 어떤 고민이었나 계약을 해 말어. 이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에 전화를 하다가 최근의 분위기는 이게 1년 정말 맞아요. 그리고 12억 초과도 대출해줘요 중대금.
대박이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계약률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 남은 기간이 뭐 무슨 변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고민이 뭐냐면 1년 있다가 진짜 팔 수 있다면 그때 팔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입주하거나 아니면 조금 보유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네. 부동산 중개 쪽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낙폭이 워낙 컸던 데다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책 같은 것들이 어쨌든 급하게 파는 급매물을 좀 줄이는 효과. 그다음에 급급 매물을 좀 바게넌팅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조금 한 건 사실인 거 아니냐. 그래서 32주 만에 어쨌든 낙폭을 좀 줄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기준으로 강북 14개 구는 마이너스 0.8.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강남 11개구가 0.49%.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 반 정도밖에 빠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강북권에서는 여전히 노도강입니다. 노원구가 마이너스 1.17 이렇게 빠지고 도봉구가 마이너스 1.12 이렇게 빠졌고요. 성북구도 거의 1% 가까이, 은평구도 거의 1%가 0.92 이렇게 빠져서 비교적 중저가권대 아파트 쪽이 지금도 낙폭을 더 유지하고 있다. 강남권은 영등포구가 마이너스 0.71, 그 다음에 동작구 0.58, 동작구죠. 동작구 주민이죠. 네, 집을 아끼지만. 대망동입니다. 네. 강서구 0.59. 그래서 강남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역시도 비교적 중저가권 이쪽이 더 많이 빠진다. 경기 이쪽이 많이 빠지네요. 인천 인천 경기 연수구 1.32, 서구 1.09 이런 데가 이제 송도 포함한 지역이죠. 네. 예. 남동구 1.02 이렇게 빠졌고 경기 이천 광명 고양의 덕양구 성남 수정구 이런 데들이 1% 중반 혹은 후반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뭐 단기 반등을 조금 할 거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단기 반등이 되면 그때를 그 기회로 삼아서 더 팔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실수요라면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근데 원희룡 장관은 또 그젠가요? 기자회견을 기자들 만나가지고 여전히 비싸다고 여전히 비쌉니다. 이렇게 그 사실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런 이제 견해를 밝혔는데 그건 사견이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갖는 정책적인 어떤 의지를 담은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2주 얘기를 했는데 32주가 아니라 300주 좀 빠져야 된다. 이상 올랐죠. 올랐잖아요. 오른 기그죠. 기간으로 따져도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그 기간에 조금 조정받은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봐서는 2013, 14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니까 사실 이제 2023년이니까 거의 10년 레이스를 한 상황이거든요. 10년 가까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간과 등폭, 올라오는 폭을 기준으로 견주어 보면 아직도 집값이 비싸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얘기에 대부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러나 이제 시기열을 이렇게 쪼개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대체로 중개소 쪽에 전화들을 많이 돌린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체로 오늘 이제 한 일간지가 보도한 서울 지역 또 경기 지역의 중개소들의 반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딱 정리를 하자면 급매를 찾는 전화는 조금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매수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인 것 같고요. 아주 급한 매물들은 한두 건 소화됐지만 그래도 거래가 의미 있게 느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취재원으로서 얘기를 한 대충의 그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사실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시행 또 기대가 굉장히 커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히려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뭐 금융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은 조금 더 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국토교통부 이 주택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데서는 이거 너무 풀다가 보면은 다시 반등하면 그런 비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돼서 정책적으로도 이 부처 간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울 겁니다. 주거 안정, 집값 안정으로 인한 주거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전에는 이건 별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정책적인 조율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집에서 사는 게. 아니 주거의 안정이 금융의 안정 뭐 좀 훈훈하게 끝나나 했더니 그리고 저기 채팅창에 보니까 둔촌 샤브샤브 칼국수 맛있다. 등촌입니다 거기는. 둔촌 아니고 등촌이에요. 아니 그죠? 둔촌도 있을 수 있지. 등촌은 샤브샤브가 아니고 네. 버섯 칼국수. 그러니까 등촌 샤브샤브 버섯 칼국수. 그거는 아니야? 가양동 아닙니까? 가양동. 그래? 네, 근데 이제 그 버섯 이름 칼국수. 네이밍이 아마 등촌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둔촌은 아니잖아요. 모르지 그건. 둔촌에도 둔촌동 가면 있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좀 섭섭하셨어요? 이게 점점 이게 나이가 들으시면서 섭섭한 게 너무 많아져요. 그 주말 내내 곱씹으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담아두지 마시고. 나 많이 줄였잖아. 다 저기 줬잖아. 하나 남은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제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희 팀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이따 저녁에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잘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